이번 여름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그랜드 피스 투어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여행 전에 가졌던 질문은 평화라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인간은 자신의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독일은 과거사 정리를 잘한 국가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들이 나아가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행선지는 바이마르의 부헨발트 수용소입니다. 이곳은 부헨발트 수용소의 주차장인데요. 앞쪽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보입니다. 부헨발트 수용소 내부에 들어가기 전 모습인데요. 철조망 너머로 수용소 터만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입구가 나오는데요. 잠깐 정문의 시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15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곳을 통과할 때 실제 시간이 대략 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3시 15분은 미군이 처음으로 부헨발트 수용소를 해방한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곳의 시간은 그 해방의 시간에 멈추어 더 이상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광대한 터를 볼 수 있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나옵니다. 안에는 여러 수용소 시설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실, 화장터 등 나치 폭력의 증거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나와서 걸어가다 보면 밑둥만 남은 거대한 나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나무는 괴테의 참나무라고 불립니다. 독일 문학의 상징인 괴테라는 이름이 폭력과 파괴의 공간인 이 부헨발트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모순적인데요. 바로 이 모순이 제가 독일의 과거를 느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 곳은 유럽의 유대인 학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라는 곳인데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로 한국에 더 잘 알려진 이 장소는 그같이 긴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건 이 공간이 독일 유대인들만이 아닌 유럽의 모든 유대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의 의미는 내부에 들어가서 전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수많은 희생자들에 관련된 역사적 사료와 증거들이 제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울림을 주었던 곳은 한 어두운 방이었는데요. 그곳은 유대인 희생자들의 모든 이름을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들려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영웅이 아닌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역사적 경험을 마주하는 독일인들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마지막 행선지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이었습니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이 박물관은 제 답사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박물관의 정원을 지나서 들어가면 맨 처음 마주하는 공간은 긴 복도입니다. 이곳은 3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한 축을 쭉 지나가다 보면 소리와 빛이 차단된 깜깜한 공간 속에서 희미한 빛만 들어오는 공간이 나옵니다. 깜깜한 공간에서 희미한 빛을 바라보는 느낌은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느낌은 압도되지 않는 압도감, 불편하지 않은 불편함, 엄숙하지 않은 엄숙함 같은 형용 모순으로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용 모순은 제가 독일을 답사하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축을 따라가면 망명의 정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울퉁불퉁함 속에서 길을 헤매는 미로 같은 이 공간은 역시 계속해서 미묘한 감정들을 제게 남겼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느낌들이 들었지만 그 느낌을 표현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축을 따라 올라가면 계단이 나오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기억의 공허라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그 느낌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스산하지 않은 스산함? 어렵네요. 기억의 공허 끝에는 철로 된 얼굴들이 낙엽처럼 떨어져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잠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핵심은 시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각, 촉감 등의 감각이 배제된 상태에서 시각만으로는 표현될 수 없는 전시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바로 그런 감각의 혼란이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이 제게 깊은 여운을 남겼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박물관의 마지막은 한 통로인데요. 시각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었습니다. 통로의 앞뒤에는 1789와 이겔리테라고 써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해와 프랑스 혁명의 이념들을 옹호하는 말들이 위 네온 사인의 한 면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는 그 이념들에 유대인들은 포함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문구들이 쓰여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형제의 이념에 유대인들의 몫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오스트리아의 빈 유대인 박물관이었는데요. 이 장소는 베를린 유대인 박물만큼 전시가 화려하거나 부엔발트 수용소처럼 현장감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시각에만 집중된 전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전시가 제 시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말이었는데요. 전시 한 구석, 가장 번쩍이는 동판에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이름과 함께 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종족보다 더 큰 재앙을 알지 못한다. 이들은 속임수와 불신과 탐욕으로 사람들을 거렁뱅이로 만들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혐오할 만한 모든 악랄한 거래를 하는 자들이다. 오스트리아의 곳곳에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들이 넘쳐나는데요. 이 공간에서 수많은 그녀의 업적은 전혀 전시 가치가 없어 보이네요. 이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답사 현장을 이성적이고 현학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제가 답사 동안 느꼈던 감정들에 집중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철저하고 완벽한 이성적 논리보다는 가슴 절절한 감정적 호소일 때가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평화연구자인 매기 팩슨의 말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바르리뇽 고원에 계신 교도들은 간헐적으로 잔인하게 박해받았다. 같은 기간에 고원 사람들은 취약한 외지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습관을 키우며 그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프랑스 바깥으로 실어 날랐다. 16세기의 프랑스 종교전쟁 때는 개신교도들을 보호했고 프랑스 혁명과 뒤인 공포정치하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을 보호했다. 19세기에는 자연학습의 초기 버전처럼 산업도시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 다음에는 알제리의 아이들을, 유럽 전역의 정치적 불황자들을 데려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치 점령지에서 도망쳐 나온 수많은 다른 난민들을 보호해 주었다. 고통받는 데 익숙했던 이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원을 그리며 추는 일종의 도덕적 춤이었다고 할 수도 있으리라.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